자, 오늘 녹음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니 교수님 참 저 네. 이제 결석을 했어. 그럼 그거 문과대도로 봐야 되잖아요 교수님. 그럼 오늘 결석했으면 내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 그거 주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올렸어요. 그쵸. 화면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녹음이 안 교수님 저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출석했을 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 안 보셔도 돼요. 그럼 결석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출석 이거 안 보셨어요? 제가 이거 녹화를 만드는데 출석에 대한 걸 굳이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이버로 오신다고 하고 죄송한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사이버로도 아직 안 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죄송한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러 오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그런 거지 마음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고, 대신에 이제 레포트나 그다음에 그 시험 답안이나 이런 거 보고 출석도 뭐 아예 저 평가에 없을 수는 없지만 기본 접수는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굳이 뭐 결석으로 엄격하게 결석, 뭐 지각 뭐 이렇게 체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에 대한 거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나 기말기호사인데 못 와, 농사일 하러 가서 못 와, 문자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러시고 자반 제때에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거의 실제 수업은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실제 기획이라는 게 뭔지, 프로포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쭉 같이 다 공부를 하셨고요.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사회 서비스와 마케팅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정되어 있는 어떤 금융 재정 지원 외에 별도의 다른 어떤 문제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 재정을 이렇게 좀 지원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기관들이 주변 지역사회와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관심을 좀 만들어 유도해낼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들 되는 거 CSR, CRV, ESG까지도 한번 같이 훑어보고요. 마지막 시간이 조금 더 남으면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포절에 대한 전망,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이 사회 서비스 기관입니까? 그냥 아니면 복지 전문 제공 기관이라고 막 구별을 엄격하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사회 서비스 안에 사회 복지에 대한 거, 보건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뭐 경영에 대한 거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오면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영유아복지, 요인복지 하지만 그 상담도 여러분 실전기술론에서 보신 것처럼 인본주의 이론에 의해서 상담하는 방법은 실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점 관점에 관한 이론에 관한 상담 기술은 이런 겁니다. 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구별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사라고 하시면 저희 기관이 이제 또 저기는 이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 상담할 때 인본주의 이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강점 관점 이론으로 아니면 문제 중심 이론으로 이렇게 상담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있구나, 케이스가 있구나 하는 어떤 접근 방법에 따라서 그때그때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따라서 유의적절하게 반응해주고 상담사가 반응해주고 그럼으로써 클라이언트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우는 건 전문적인 스킬로서의 근데 또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모든 극은 하나로 통한다고. 어느 관점이든
그거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비슷한 관점들에서 중요시하는 부분들의 공통점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론적으로 분리했을 때 딱 나눠지는 거지 실제로는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총합이 바로 사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 휴먼 서비스죠. 사회복지를 누군가 반드시 상대방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분이 사람이죠. 그래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의사소통도 배우고 심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무의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오랜 시간의 경험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현상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클라이언트가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변화를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의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변화가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인식하게 해주고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혼자 힘들 땐 같이 가서 옆에서 낚시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내 건 내가 먹고 근데 조금 아예 못 잡으면 새 건 좀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휴먼 서비스가 지금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다수의 어떤 큰 틀을 이루고 있죠. 상담, 실천, 긴급지원, 사례관리, 다양한 재난구조에서의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죠. 요즘에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게요,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난이라고까지도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재앙이에요, 재앙. 예를 들어서 경북지방에 저렇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산속에 전원주택 평생 고생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좀 공기 좋고 산 좋은데 옛날 시골 생각나는 데서 좀 편안히 소일거리나 좀 하면서 연금 받아면 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불나서 확 다 타버리고 농토 다 해놓고 과수 다 심어놓고 확 다 타버려서 1년 농사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살 방법들을 얻게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거의 그냥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 모든 것이 다 휴먼 서비스인 거죠. 사회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복지를 공부하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웃을 위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시는 데 가장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사회 서비스의 어떤 변화 방식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공부 다 하셔서 아실 건데요. 초기에는 시장 방식의 휴먼 서비스, 이전에는 관주도였죠. 중앙주도. 아니면 1600년도 1601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국위법이라고 하는 국민규제책을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고 법제화해서 제도화하고 나서, 그때도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 국인법이지 그냥 노동력을 얻기 위한 최저 생계 수준, 최저도 아니죠, 최소의 생계 기준을 제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그 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 준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시대의 어떤 영화들이나 기록들을 보면 참 인간 이하의 생활들을 하셨죠. 그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에서도. 자, 그런 시기를 거쳐서 실제 시장 방식의 휴먼 서비스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시장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고요. 또 유사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좀 다양한 방식들이 좀 변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안녕하세요. 시장 방식의 휴먼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관에서 했을 때 거의 김미기조성활보장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부분들은 상 제공이 됐던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을 좀 제외하고 본다라 그러면 생산자,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되겠죠.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상담사 선생님들, 다양한 기관들이 아마 생산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우리가 흔히 클라이언트라고 지칭하는, 나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신 다양한 소비자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비자분들이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를 주고받는 방식이 시장 방식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비시장 방식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와 달리 사회의 필요성을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좋으실 것 같아요. 재정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고요. 실제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재정 공급자가 재정을 여기다 지원했었죠. 이렇게 제공을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재정을 지원을 했죠. 그리고 기관에서 알아서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죠. 비시장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재정 공급자가 기관에 생산자에게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랑 똑같네. 생산자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소비자는 나 이거 원하는 거 아닌데 왜 등 긁어달라는데 다리를 긁어주고 있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뀐 거예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재정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현물이 됐든 바우처가 됐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자에게 요청해서 받는 거죠. 요청하면 받는 거죠. 그리고 재정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바우처를 몇 번 썼습니다 하는 사인을 받아서 청구를 하게 되는, 지금의 대다수 사회복지 기관들의, 노인복지 요양기관들의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 나올지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의 방식도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양한 입맛대로 내가 노인인데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천안에 A, B, C, D라는 데가 있는데 들어보니 A는 비싸기만 하고 효과가 없고, B는 싸긴 한데 너무 질이 낮고, C가 적당할 것 같아.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그 기관에 가서 계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나 거기다 바우처 줬습니다, 아니 썼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들이 지금의 시장 방식의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장기 노인 요양 서비스, 재가복지, 아니면 이동봉사,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분들이 확인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태그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셔서 몇 시에 출근했습니다, 그 집에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끝나고 나갑니다, 이거 딱 찍어서,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상에서 그 기관의 관리자도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있고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담당자가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다 알 수 있고,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확인이 되어야만 실제로 생산자가 공급자에게 돈 주세요 하고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썼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부담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제한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반복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필요 없는데도 뭐 2번, 3번씩 받는다거나 병원 쇼핑 다니듯이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금액은 스스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자기 부담금을 제도를 두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무상으로 뭐 100번, 20번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달에 25일만 써야 되는데 30일 풀로 쓰시다가 이제 나머지 딱 정해진 날짜만 해서 자기 부담 최소화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시장이 자정 노력이 생겨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서비스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거는 아직은 내가 견딜만 하면 굳이 오버차징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과하게 서비스를 반복해서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점점 시장 공식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클라이언트와 생산자, 그리고 재정은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로 점점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나에 맞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 있지? 누구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모든 선생님들이 영업사원인 거죠. 네. 마케팅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네. 그 총무나 아니면 사무국에서 하는 그런 부서 담당하는 분 하나 있어서 매일 DM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우리 행사하는 거 책자도 리플렛이나 이런 책자도 만들어서 다 주변 지역사회도 보내고 관련 기관에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사진 찍어서 우리 기관에 이런 일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도 보였고요.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저도 홈페이지에는 잘 안 쓰죠. 개인한테 담당자, 야 이거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한번 신경 좀 써봐야 되는 걸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체크 좀 해서 다시 나한테 알려줘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넷, 인력을 구하는 건 복지넷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기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만 마음 먹으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문제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정보 영수예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볼 게 너무 많은데 필요한 서비스를 보는 것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일반 건강한 정상적인 건강하신 분들보다 매스미디어 활용도나 휴대폰이나 이런 정보 활용도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리플렛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서비스들을 구두로 그리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활동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마케팅입니다. 마켓, 시장이잖아요, 시장. 즉 시장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거냐,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생산자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또 가격은 얼마나 할 건지 적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기관들, 다른 사회복지 기관들보다도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잘한다라는 것도 입증하고 잘 팔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거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사회복지에서도 마케팅이다, 사회복지 마케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요, 사회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마케팅을 굉장히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다양하죠.
재난 구조에 대한 긴급 구조에 대한 서비스, 사례 관리에 대한 서비스, 또 뭐 요즘 치매에 대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 눈물이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서 눈물 나게 눈물을 툭툭툭 떨구시는 분들 많아요. 예.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 가끔은 이제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도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 그 사회 서비스원에서 오시는 그 선생님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전화라도 한번 고맙다고 해야지 하고 꼭 그럴 때 하죠.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사회복지기관도 이제 가만히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시장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복지 기본 선진 국가들이 그 효율성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재정 지원을 해서 국민들이 만족하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 누수도 없애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케팅에서의 P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에 서비스가 뭔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경로라고 하는데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 홍보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촉진 활동.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서비스와 가격과 경로와 프로모션, 홍보 활동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기관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우리 기관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백인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주변에 아무리 말씀드리고 좋은 분들 찾아다녀도 20분밖에 안 온다. 네, 그러면 적자죠. 기관에 급여도 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방법들, 마케팅의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들 하죠. 운영하시거나 책임자들은. 그래서 서비스, 우리 기관에 맞는, 우리 기관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똑같은 기관들보다 우리 기관이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지,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 독창적인 서비스죠.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프로포절이에요.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요구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2000년대 초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 노인복지 서비스들이 실제로는 의식주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것들, 그게 주였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전혀 다르죠. 지금은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노인 요양시설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게임도 하시고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인지활동도 하시고요. 낭만 맞추기도 하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레크레이션에 노래도 부르시고 노래방도 춤도 추는 것도 하고요. 댄스 동아리 해갖고 땀도 흘리시게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거기 갔다 오시면 너무 신난다고 진작에 좀 보내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했잖아. 야, 이럴 줄 몰랐지. 얘기하세요. 집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것보다 가서 계시면 하루도 금방 가고 운동하고 활동하고 오시니까 밥맛도 좋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굉장히 좋죠. 그렇게 바뀌어요. 어르신 유치원처럼 아이들 유치원에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인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그렇게 서비스들이 클라이언트 눈높이에 맞도록 지역사회 요구에 맞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갖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그래야 마케팅이 돼요. 그래야 우리 기관이 알려지고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정한 가격이어야 되는 거죠. 최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사회복지기관은 덜해요. 정부에서 일정 기관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주니까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은 무한 경쟁이죠. 소비자들의 선택 못 받으면 문 닫아야 돼요. 천안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 지금요 두정동에 가도요 1층의 상가들이 반은 문 닫았어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잘못 누구 만나러 갔다 이렇게 쭉 한번 걸어와 보는데요. 병원들 뒷골목도 애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야,
야 이게 언제부터 이러니? 그러니까 아유 오래됐대요. 사람. 물감동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불당동도 많이 줄었대요. 옛날에 비해요. 친구동도 지금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도 그렇지 않으리라 장담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그 아동 보육기관 하는 분들 이거 앞으로 5년 보고 빨리 시설 전환하거나 문 닫거나 아예 업종 전환하거나 해야 된다고 해서 제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신 분들은 노인 유치원을 만들든 뭘 하든 학원으로 바꾸든 잘 하시는데 그냥 유치원 계속 잡고 계셨던 분들이요 죄송한데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애기들이 몰리는 데가 몰리는 것 같아요. 비싸고 좀 아들도 보니까 해야 돼요. 그 동네가 애들 많은 동네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딴 데로 이사 가려고 하더니 이사 갈 동안 애 때문에 유치원을 7살인데 애들 학교에서 여기서 그냥 있어야 되겠다고 애기들 많은 동네에서 자기네 그래갖고 그런 집중적으로 몰려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 이 가격도요 극과 극이에요. 저렴하게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영어 학원 200만 원, 300,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은 사람이 넘쳐 대기자가 있는데 20만 원, 30만 원짜리 영어 학원은 대기자 없어요. 희한하죠. 이게 사회가 참 재밌어졌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도 우리가 적당한 서비스들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격 책정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네 번째가 어디서 할 거냐? 프로그램의 시간, 프로그램 위치. 요즘에 이제 전에는요 노인 관련 어린 시설도요 저쪽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서 조금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전원적인 포괄적인 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요새 그런 데 가면요 어르신들이 안 가세요. 병원 가까우셔야 돼서 이동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까우면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고 버스 타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동 수단이 수시로 좀 이용하기 좋은 곳. 큰 병원 여기로 많이 몰리시죠. 네, 그런 쪽으로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로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마케팅을 할 때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거 하나죠. 그 촉진은 요즘 마케팅의 촉진은 할인이나 판매 활동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엄청 많죠. 맛보기 기본이잖아요. 저 마트에 가도 맛보고 가세요 하고 주고 고기도 구워서 주고 마트 한 바퀴 돌면 배불러요. 저녁 한 끼 채울 수 있어요. 뷔페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다양한 어떤 마케팅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촉진 활동들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행사하면 보통 기관에 오셔서 자기네 기관 알려주기 위한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요. 또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또 수첩이나 메모지나 볼펜이나 이런 곳에 기관 이름 달아서 다 나눠주기도 하죠. 다 이 촉진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케팅 활동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진다.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잘에서도 왜 프로포잘에서 지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과 마케팅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프로포잘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요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때 드린 것들 보여주지만 내가 채택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한 달 이상 고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초안 만들고 또 토의해서 수정하고 회계 자료, 회계부서에서 그거 만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7, 80페이지씩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 한 3, 40페이지 뻔한 거니까 빼고 한 4, 50페이지를 만든 건데 그거 하기 위한 노동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채택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짱황인 거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개발해서 조금 더 변화 줘서 다음에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그 재정공모처가 있으면 또 다른 데 다른 지방에 가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죄송한데 이제 그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마케팅의 방향에서 보시면 적정한 가격이 안 맞았든지 서비스가 안 맞았든지 장소가 안 맞았든지 판매 활동, 촉진 활동이 안 맞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쳐다보면 즉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독하는 사람들 또는 감독하는 그 재정지원처의 눈높이에 요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우리 기관의 종사자들이 이용자들이 점점 줄어드네. 그리고 가족들, 이용자나 가족들 만족도가 점점 낮아져. 그리고 불평불만들이 많아져서 민원들이 많아져. 라고 그러면 바로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 야, 우리 기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가 이거 30년 해왔잖아. 예, 그러면 곧 망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기관에 계시겠지만 어느 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한 군데 계속 있으시면 예, 좋지 않은 결과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변화도 주고 바뀌기 위한 노력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도 그런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예, 대응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서 주제인데 한번 부서별로 대응 방안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의견들 좀 줘봐. 다음 주 월초 회의에 아니면 다음 주 주간 미팅에 그거 의제를 다뤄보자 얘기하거든요. 바로바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1대1로 만난다고 했을 때도 클라이언트가 어제하고 오늘 좋았는데 지난주와 달라? 예,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우리 기관에서 나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지 확인하셔야 돼요. 수시로.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으로는 기관의 어떤 마케팅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 마케팅 중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마케팅입니다. 네, 소셜 마케팅이죠. 기업이 또는 사회복지 기관이 단순한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은 뭐가 있어요? 사회적 책임. 아까 제가 정화 선생님하고 잠깐 의했습니다. 저희 기관에 되도록이면 한 번에 30명 이상은 못하는데 그 가족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상담사 교육을 해요. 또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사 양성 교육을 해요. 예. 물론 최소 비용들을 내셔야 돼요. 예. 근데 그거 다 하고 나시면 그분들 저희 기관에 안 하셔도 자원봉사자도 해드려요. 예. 왜? 저희 기관에 종사 안 하고 저희 기관에서 자원봉사 안 해도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시면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될 저희 신고 의무자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 어떤 잘못된 학대가 있다거나 또 가족 폭력이 있다거나 이런 또 피해자가 있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신고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예. 우리 기관에 안 하셔도 우리 기관에 자원봉사를 안 오셔도 교육을 다 해드려요. 열심히.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인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책임인 거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약자로서 계속 힘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 힘을 역량을 발휘하고 키워서 건강한 사회복지의 현장으로 일상의 사회복지 사회생활 현장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이 사회복지사의 책임,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이거든요. 일부는 뭐 다양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바로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사회복지에 대한 한 지역의 또 많은 시민들의 관심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런 문제에 같이 이슈가 만들어져야 정치권의 이야기에서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죠. 정책이 있어야 법이 만들어져야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거 개선되면 좋겠는데 하고 이슈에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사회적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볼까요?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안녕하세요. 야, 아우, 오랜만이시네. 아우, 여자들 하셔. 무화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그래, 와서 맡아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호떡 사러 가자. 호떡.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누가 좋아하잖아. 봐봐, 깨끗해요, 예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나는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뭔가 부담과 하죠?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치매관리센터에서 만들어주신 사회적 마케팅의 하나입니다. 예. 저거 하나로 통해서 100번 치매가 문제입니다. 뭐 수백 번 말로 하는 것보다 저 5분의 영상이 이 공영방송을 탔을 때 전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죠.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또 법을 만들고 사회적인 어떤 사회 집단 전체의 뜻을 모아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자녀의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거죠. 저런 거 하나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들이 엄청난 어떤 도움들을 받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 휴먼서비스 전 대표기관이니까요. 치료안전센터도 그렇고. 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회복지 대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에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포잘 끝에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프로포잘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어떤 접근 방향들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재정 지원을 좀 해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동의를 구하려면 바로 이러한 우리 기관이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네도 동참해야 돼. 이제 곧 너네 문제가 될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돼. 라는 것들을 사회적 공리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잘을 쫙 읽었을 때 이게 앞으로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은 오늘 잘 되도록 하나 써놓고